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고 원래 언어학자였고요.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 이제 지역 연구라는 것을 이제 좀 배웠죠. 그래서 동남아 전반에 걸쳐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언어는 미얀마어, 캄보디아, 그죠, 인도네시아 조금씩 하고, 미얀마는 뭐 아주 잘하고요. 그걸로 밥 먹고 살았으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언어를 한 10개국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어보니까. 어떻게 뭐 돈 안 되는 언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언어를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이게 동남아를, 원래 제가 인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외대에서 인도를 공부하고 거기서 석사까지 해서 힌디, 뭐 인도어는 하게 되면 이제 힌디도 해야 될 거지만 산스크리트, 팔리어, 이제 불경의 경전어, 그다음에 힌두교의 경전은 산스크리트, 팔리어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한 3, 4개국어를 하게 되죠. 이게 그 인도 문화가 동남아로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는 중국 문화가, 그죠? 그 글자가 들어와서 우리 한자 문화권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동남아는 대개가 베트남 북부를 제외하고요. 지금 베트남 북부는 월나라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형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은 한나라 때 정복이 돼서 한 100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100년도 아니고 한 1000년간 지배를 받았으면 동화가 될 뻔도 한데, 그죠? 그런데 12세기에 다이비엣, 그죠? 대월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대목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존슨이나 닉슨 대통령이 이걸 알았다면 아마 베트남 전쟁 절대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고, 그 베트남 북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이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나 왕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듯이, 그렇죠? 우리가 한자, 그래서 한글이 창제됐을 때도 언문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학자들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북아에서 한자를 쓰는 것이 뭐랄까 품격을 올려주는 그런 거였다면,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를 쓰는 것이 품격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 같은데 인도어가 많습니다. 가령해서 수우미양가,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받으셨죠? 그리고 많이 뻥치셨잖아요, 그죠? 다 나 올수야 이러는데, 그죠? 실제 성적표 떼보면 그죠? 성적표 안 떼볼 줄 아는데 수우미가 인도어입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남아를 옛날에 그 인도에서는 수완나부미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태국 국제공항 이름이 수완나풍공항이죠. 그게 수완나부미입니다. 그래서 수가 빼어날 수입니다. excellent. 한자어가 아니고요. 인도어로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완나 하는 것은 와르나, 색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색을 가진 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황금이었습니다. 골드가 뛰어난 색깔. 그 다음에 부미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골든 랜드, 황금의 땅 이렇게 된 거죠. 샴푸도 인도입니다. 창포에서 나왔습니다. 짬뽕. 그래서 창포는 중국어가 아니라 인도어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하자면 찰나 이런 거. 순간, 그죠? 짜나에서 온 거죠. 빨리요. 그래서 사실 중국어가 우리는 이 한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중국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어의 문명어는 사실은 인도에서 거의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심지어는
탑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한자도 있고, 그죠? 탑도 사실은 빨리어입니다. 불경을, 그죠? 남방 불교가 불경을 썼던 언어, 지금 스리랑카의 언어요. 그 빨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스투파인데 산스크리트는 스투파에 S와 모음이 탈락하고 남은 뚝, 요게 탑으로 됐죠. 그래서 투파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동남아는 기본적으로, 그죠? 인도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야 땅에도 허시 왕조, 그죠? 왕후가 인도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뭐 고대에는 저 멀리까지 교역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도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뭐 가야가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귀한 그죠? 교육품이 있었다면 여기서 뭐 황금이 많이 나든지, 또 제 얘기 들어보니까 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동기 문화 시대 말년이니까 이제 철을 찾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상황을 가지고 동남아를 이해해 보자 합니다. 자, 우선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한 1시간 45분 정도라서요.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조금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남아를 전체를 가리키는 말들은 고대에는 몇 가지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국가 이름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남아는 이제 뭐 사실은 이 거대한 왕국이 생겼다기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은 업이죠, 업,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업이죠, 성업, 성틀을 잡은 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많이 발달하는, 소위 말하는 도시국가, 그리스와 아테네 뭐 같은 그런 도시국가 형태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근대까지는 국명을 가진, 그죠? 그런 위대한 왕국들은 탄생하지를 않았습니다. 1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 10세기가 돼야 지금의 태국의 따이족들, 그죠? 따이족은 더 늦었습니다. 13세기에 나타났고요. 미얀마인들은, 지금 사는 버마족은 9세기 말경에 지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동남아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장 큰 원주민은 비에족, 그죠?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khmer족, 그다음에 지금 태국, 미얀마 쪽의 몬족, 요 정도고, 아니면 도수부에는 말레이족, 요 정도가 동남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명 세계를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수완나부미, 이거는 인도인들이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 상인들이 AD 한 2세기까지 인도의 동북쪽 해안까지, 크로멘델 해안이라고 자기들 불렀어요. 그까지 교역을 하러 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남양이라고 불렀어요. 남쪽 남자에다가 바다 양자, 그죠? 근데 지금은 바다, 태평양 할 때 큰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지만, 사실 이 바다양은 고대 중국어에서는 대륙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큰 대륙,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고대어가 지금 현대하고는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양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인들은 인도에 가면 뭔가를 그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콜럼부스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죠? 보통 그 이집트를 통해 홍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로 이렇게 옛날에는 왔었는데, 이제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그죠? 십자군 전쟁쯤 되면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이집트 홍해로 가는 것을 막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글로 못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에서, 그죠? 바스코 다가마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 요게 개척이 됐습니다. 그죠? 요게 한 14세기쯤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노력은 많이 했죠. 근데 콜럼버스는 그 반대로 대서양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 인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열심히 갔는데 지금의 쿠바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인도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서는 인도가 중심입니다. 아시아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인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물산이 많은 동남아가 있어. 그 동남아라는 용어는 아직 없었으니까. 그래서 인디아, further India, further이라는 말은 저 멀리 이런 뜻이 넘어서 우리가 제 넘어 할 때 쓰는 말 그걸 써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인도 저 너머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학자가 이 동남아라는 지역에 보면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 경상도 말로 낑기 있는 그죠? 그런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인도 차이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좀 설렁한 개그를 한번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죠? 서울 사람들도 웃는데 낑기 있는 이러면 그런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기 좀 그 김해 계신 분들은 뭔가 뭐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좀 인상들이 좀 영 안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픈 강의가 여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오늘 분위기를 잘 띄워주셔야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 즐겁게 잘 좀 재밌게 해야 제가 있는 걸 다 풀어드리고 가죠. 그러잖아요. 제 지식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썰렁하게 계시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를 또 구분할 때 또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현대 동남아에서는 대륙부, 도서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약간 노란 선, 김해박물관은 와, 스크린 너무 커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죠? 원래 잘 안 보이는데 김해 씨가 지은 건 아니죠? 정부에서 지었나요? 김해 씨가 여기 저 와봤더니 김해 그 문화회관도 부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죠? 오디토리움에 음향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 부산 안 가고 여기서 하고 그죠? 공항도 가깝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내외동에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참 하늘 지금 오늘 보니까 못 산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란선 요까지가 대륙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이제 이걸 메콩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죠? 메콩강이 요게 메콩강인데 잘 보시면요, 메콩강이 대륙부 5개국을 전부 다 통과합니다. 중국에서는 란짱강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내려와서 미얀마를 살짝 돌아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해서 나중에 캄보디아, 베트남, 그죠? 메콩 델타까지 이렇게 이상하게도 이게 5개의 국가를 다 지나가기 때문에 메콩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도서부 하면 섬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섬이 아니라 해양, 바다를 중심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서부, 해양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데는 자연환경적 구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대륙부는 기후가 몬순 기후입니다. 몬순. 여러분들 몬순 기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무슨 기후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예? 뭐라고요? 그렇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만사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사만은 3일 춥고 4일은 덥고. 우리를 온대기후라고 그러죠. 온대기후. 그죠? 온대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래 보통 부자 나라들이 80%가 온대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계절 구분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도 봄에 뭐 반팔 입다가 여름에 또 겨울 되면 긴 거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활발하게 돌아간다 이런. 사실 뭐 열대지방에서 티셔츠 반팔이 있으면 평생을 입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옷을 많이 사줘야 산업도 돌아갈 건데. 그죠? 그러니까 물건에 기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소비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적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도 있다 이러는데 요즘 뭐 Why Nations Fail처럼 그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제 이런 책이 뭐 몇 년 전에 나와서 대박을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이나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국가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실제는 리더십의 문제. 정치를 이끄는 정치가들이 그죠?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라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아무리 뭡니까? 지하 자원이 많아도 망한다 이거예요. 그루지아 여러분 아시죠? 그루지아, 조지아.
예, 그렇죠. 이번에 그 러시아가 그죠? 그쪽 지역을 좀. 근데 이 나라는 그루지아는 사실 천연가스가 엄청나요. 예, 천연가스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일할 필요도 없어요. 예, 국민들에게 그냥 뭐 돈도 나눠주고 하는 이런 식인데. 근데 이 나라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죠?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배고프고 이래야 막 힘을 내서 우리처럼 기술도 배우고 그죠? 공장도 만들어서 일도 하고 이럴 건데 제품도 생산하고 그죠? 그런데 너무 그냥 1차 산업에서 돈을 벌어주니까 3차 산업 서비스 분야만 발달하고 제조업이 안 된 거예요. 누가 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결국 제조업이 발달을 못하니까 석유 위기나 가스 위기가 딱 오니까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원의 저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케이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기들 조상이 위대해가지고 관광 자원이 많은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 그죠? 또 그리스는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돌산에다가 뭐 평지도 별로 없고요. 관광지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로마 시대 때 유적. 근데 이탈리아가 사실 자원도 많고 그리고 포도주, 와인이 세계에서 생산이 1위입니다. 이탈리아가. 그죠? 그리고 적당히 마피아도 있고. 그죠?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다면 프랑스 다음으로 많이 오는 나라인데도 지금 우리보다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10위로 올랐었고 이탈리아가 11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랐었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 그죠? 예.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인간하고 아파트하고. 그죠? 잘 보면 대한민국 잘 보면요, 사람하고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이탈리아를 꺾는다. 대단한 거죠. 그리스는 얼마 전에 IMF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놀고 먹었는데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죠? 적당히 배가 고파야 성공한다. 이제 이런 논리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동남아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그죠? 좀 풍요한 지역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척박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오히려 힘이 든 센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몬순 기후라 하죠. 몬순 기후라는 것은 우기와 건기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비 올 때는 허벌나게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5월부터 대충 10월 중순까지가 우기입니다. 레이니 시즌이죠. 이럴 때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월 중순부터 그죠? 2월부터는 더워지니까 못 갑니다. 진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죽습니다. 2월 달에 가시면 안 돼요. 최대한 1월까지는 그죠? 그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관광하기에는 좋아요. 딱 11월부터 1월까지가 동남아. 그런데 비쌉니다. 허벌나게 비쌉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호텔도 따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돈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름에 가야죠. 근데 여름 비가 온다면서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우기 때 가셔도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싸죠. 비행기 값도 방값, 호텔도 5성급 호텔이 앙코르 같은데 여러분 앙코르 다 갔다 오셨죠? 그렇죠? 예, 안 갔다 오신 분만 손 들어보면 좀 쪽팔리시려나? 그죠? 근데 거의 다 갔다 오실 거예요. 거기는 가도 그죠? 그래가 막 상황버섯 사기당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일산에서 공급하는 라텍스를 왜 거기서 사시죠? 그렇죠? 라텍스 다 사시죠. 그리고 근데 캄보디아는 후추가 베스트입니다. 후추. 그렇죠? 후추 한 10kg 해봐야 10,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10만 원씩 주고 사오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체 여행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건기 우기가 구분되는 이 지역을 우리가 대륙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부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여기는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발리로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발리 다 갔다 오셨죠, 또. 그죠? 발리 있으면 다 갔다 오셨죠. 그죠? 김해 분들이 부자라 가지고 여기 뭐 옛날에 비닐하우스에가 돈 좀 많이 버셨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아요, 여기. 김해가 진짜 부자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대포도 크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친척가 옆방에 노래 부르는데 위스키 한 방울 누가 툭 주더라고요. 옆방에서 주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했더니 그냥 뭐 좀 남았는데 더 있어 이러더라고요. 오, 김해 분들이 와, 김아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꿈은 못 이루었지만, 그래서 이 발리 이런데, 그죠? 여기가 발리고요. 요즘 뭐 관광할 때는 진짜 지천으로 널려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 막 온데 돌아다니죠. 그렇죠? 땀 뻘뻘 흘리고 돌아다녔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술 드시느라고 또 밤새고, 그죠? 도대체 언제 잡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그죠? 갔다 오고 후유증이 너무 세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데 리조트 같은데 딱 짱 박혀가지고, 그죠? 그냥 호텔 풀에서 쉬고 수영도 좀 하고 여유 있게 쉬다가 오셔야지. 지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동남아의 해안가 중심으로, 그죠? 뭐 태국에 뭐 푸켓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앞으로 미얀마의 이쪽 서쪽 편에도 휴양지가 끝내줍니다. 여러분 소프트 크랩 아시죠? 소프트 게, 그죠? 부드러운 게 여기가 주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또 응아빨리라는 해안가도 있고요. 아직 동남아는 요즘 이제 베트남이 또 가기가 쉬워서 다낭, 나짱, 그죠? 나트랑이라 부르는데 원래는 나짱이죠, 발음.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죠. 그리고 이게 필리핀, 그죠? 필리핀이 끝내주는 해변가가 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다 총 맞아 죽는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사기친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그죠? 우리하고는 일반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참 좋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좋은 해안가를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피낭 이런 쪽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죠? 좀 이래 릴렉스를 할 수 있는 여행을 좀 많이 하라. 그죠? 앙코르에도 가면 낮에 좀 더울 때는 조금 주무셨다가 저녁에, 그죠? 약간, 그죠? 풀에서 좀 노시다가 조금 해가 질만질만 하면 그때 이제 관광을 한두 시간 정도 딱 하고 돌아오시면 딱 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왜 일출을 그렇게 좋아하시죠? 일출. 그죠? 한국에서도 해가 뜹니다. 강할리에 오시면 일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어디에 가면 일출, 그죠? 일몰을 왜 보셔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주무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좋은 건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태국, 타이족입니다. 13세기에 왔고요. 그 다음에 외래인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게 동남아가 물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교역을 하러,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많이 온 사람이 중국인, 그죠? 인도인. 그 다음에 유럽인 중에서도 포르투갈인은 아예 오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 그죠? 티모르섬 동쪽에, 그죠? 일단 미얀마에도 있고 뭐 온 데 있어요. 말라카 지역에도 있고요. 중국의 광저우 밑에도 포르투갈인들이 살고 여기 마카오에도 많이 살죠.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유럽인들도 고처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유럽인들을 중국에서는 페링기라고 불렀습니다. 페링기.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한데 혹시 그리고 혼혈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비즈니스가요. 현지철을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인들이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갔던 지역에서 거기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지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고향에는 또 여자가 있어요. 와이프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비즈니스 패턴은 우리도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좋은 거 가르친다 이러시더라고요. 누가요? 근데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새로 시작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예, 그래서 혼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서부에서는 이 혼혈인들을 프라나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필리핀에서는 메스티죠. 태국이나 이런 데는 바바, 미얀마에서는 빠포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혼혈인들 옛날에 뭡니까 뭐 튀기 뭐 그러죠. 그죠? 튀기라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래 비속어로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 인순이 씨 같은 이 가수들도 얼마나 그저 젊었을 때 서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단일 민족이고 잘 안 섞이던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혈통에 대해서 그냥 아유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데리고 오면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그죠? 호적을 왜 파는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단일 민족이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고 한국에서는 뭐든지 하나죠. 언어 하나, 그죠? 또 뭐 전통 하나, 다 이해하잖아요. 관습도 하나, 그죠? 문화도 전혀 이거는 완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거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전라도 말 몰라도 그 시기 해버리죠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 시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충청도에는 뭐 시절 같아요. 시절이 바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충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대충 저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건 다 이렇게 감으로 알 수 있듯이. 근데 딱 한국에서는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거. 종교만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종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보십시오. 인도에서는 종교가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똑같은 인도인들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인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본대륙에도 이슬람 교도가 많지만 특히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트 파키스탄, 웨스트 파키스탄 이렇게 나눴죠. 파키스탄이라는 말이 뭐랄까요? 이 페르시아어입니다. 지금 이란어의 고대 이란어가 페르시아어인데 그죠? 예, 그래서 파키스탄, 빠끼야도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빠끼. 그게 뭐냐면 신성한 이 말입니다. 홀리. 스탄은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죠? 많이 들어봤죠? 스탄. 스탄은 장소입니다. 그렇죠? 국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성한 지역, 신성한 땅. 좋은 이름이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그 대신 페르시아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입니다만, 그죠? 축복을 받은 나라 이런 뜻입니다. 방글라데시, 그죠? 하여튼 뭐 그 나라마다 뜻이 다 있겠지만 거기는 스리랑카는요, 불교도들이 상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종교가 중요해요. 종교가 나의 민족을 결정하는 가늠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가 뭐 기독교인들끼리 불교도끼리 나라 만들자 이런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는 종교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종교에 목숨을 건대. 희한하죠. 그렇죠? 민족이라는 것이 또 미얀마에는요. 농사 짓는 방식에 따라 민족이 나눠집니다. 화전농업을 하면요. 화전농업을 하면 까친족. 그 다음에 하천 유역에서 논농사를 하면 샨족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경제적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그리고 옷도 똑같아요. 옷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데 왜 민족이 다르냐고 영국 판사가 뭐 재판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화전농업 하거든. 우리는 논농사예요. 이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러니까 영국 판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하죠.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이질적인 민족이죠. 자, 그래서 한국을 벗어나면 엄청나게 우리와 다른 문화들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동남아를 이해하려면 이 동남아라는 지역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런 지역이 지금 그죠? 이쪽에서부터 얘기하면 제가 지금 현재 국경선을 이거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예, 제가 전부 다 여기 존팍이라고 이렇게 코피라이트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다 그림을 그려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전부 촬영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닌 거는 출처를 밝혀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청동북이라는 거예요. 브론즈 드럼. 그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자 헤거라는 사람이 이 분류를 좀 해봤더니 타입 1, 2, 3, 4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좀 여행하신 분들은 호텔에 가면 그죠? 로비에 탁자요, 탁자 위에 유리가 놓여 있고 커피를 걸로 배달오죠. 가만 보면 이거 밑에 깔아놓은 게 이겁니다. 베트남에도 이렇게 많이, 태국에도 많이 쓰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그죠? 이 테이블의 밑에 쓰는 받침대를 이 청동북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타입 1. 가장 청동기 첫 번째 나왔던 청동기인데 가장 화려합니다. 그죠? 이거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그 지역의 족장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겠죠. 물건을, 진귀한 물건을 갖고 있다고 대장이 되냐? 대장 될 수 있습니까? 진귀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겠네요가 아니고 그런 적 없으세요? 좀 희귀한 물건. 옛날에 미국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완전 기족이었죠. 그렇죠? 거기에다 제일 거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저도 59년생입니다. 돼지띠. 저 올해 64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래도 동네에서 잘 나가던 꼴목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장원 집에 비실비실한 놈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이 갑자기 칼라 텔레비전을 샀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꼴목대장 지위를 다 잃었다니까요. 그게 이유가요. 제니스 기억나시죠? 예, 제니스 모르시면 정말 못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 제니스 칼라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요괴인간 황금박쥐 아세요? 황금박쥐 어디서 오느냐 이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근데 그 집에서 친구들 모아서 보여주는, 나만 빼고 니 내 물 먹어봐라 이거죠. 나만 빼고 다른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걔가 그 다음날부터 골목대장이 됐어요. 칼라 텔레비전 때문에. 힘도 없는데. 이 진귀한 물건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거울. 조선시대 때 거울. 북경에 특사가 갔다 오면요. 영경에서 거울을 사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거울이 뭐였습니까? 거울 있었어요? 없죠. 뭘 썼어요? 구리로 된 것이에요. 구리를 닦아서. 근데 구리라는 게 굴 있죠. 구리가 굴이었어요. 꾸불꾸불하고 얼굴 보면 못생기게 나와요. 그런데 수원을 발랐던 거울을 베이징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중동에서 가져온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누굴 주겠습니까? 거울을. 왕비한테 줘야 되고, 왕비한테 줍니까? 조광지체인데.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후궁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후궁. 요 거울을 갖고 있으면 이제 천하 제일 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왕비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왕이 제일 총애하는 후궁에게 거울이 돌아갑니다. 과연 거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조선시대 하나의 실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진귀한 물건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 이 당시에 선사시대 때 동남아의 청동북은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분포도를 제가 발굴한 것이 최근에 자료를 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지금 희한하게도 그죠? 필리핀하고 미얀마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선사시대 때 이미 동남아인들이 이미 뭘 했다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중국에도 약간 걸쳐 있지만 저거는 지금 오늘날 중국의 국경이고요. 그죠? 사실 양쯔강, 저 위에 보시는 양쯔강 보이시죠? 양쯔강은 상하이에서 여기까지만 양쯔강이라고 부르고 실제는 장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이 적벽대전에 나오는 장강.
이 장강 이남은 사실 중국의 본토가 아닙니다. 동남아 땅입니다. 동남아인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은 동남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벼농사도 동남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의 분류 일행 청동복을 보면 동남아가 이전부터 교류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이 양반들이 문자가 미얀마가 좀 빠르긴 한데 11세기, 12세기 초라야 문자가 생깁니다. 인도 문화가 들어와서 인도 문자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죠.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 연구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없는 기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중국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거. 우리 해초 스님도 썼죠. 그죠? 왕호 천축국전. 그죠? 해초 스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중국으로 이민 간 승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당나라 신라의 정체성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초 스님이 이게 그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 왕호 천축국전은 큰 책으로 여행기니까 1권, 2권, 상중, 하권으로 3권으로 된 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해례제. 그래서 우리 앞부분이 거는 발견이 됐죠. 누가 발견했습니까? 해초 스님의 그 발췌본. 우리 말하자면 요약문이죠. 상중, 하권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 기록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모르세요? 그죠? 알죠?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거? 프랑스, 그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저는 진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우연히 보고, 와, 우리 거라면서 프랑스 애들 이것도 꼬불쳐갔네. 이러는 바람에 지금 숨겨놨어요. 근데 사실은,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면 커피라이트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프랑스 학자가 도낭 석굴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좀 찢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죠? 예, 없어져서 그거를 그 프랑스 학자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귀한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귀한 자료죠. 해초 스님이 광저우를 출발해서 동남아를 100길로 왔다가 인도를 방문하고 나머지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죠?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지만 그게 원래 불교의 그죠? 전성기를 보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다라 미술이라는 부처님의 불상이 거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석굴도 많은데 지금 이슬람 애들이 막 파괴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 좀 약간 안타까운데 그래서 도낭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책을 쓰고 거기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는데 프랑스 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10세기 이전에 동남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역로가 그죠? 동남아가 오늘의 교역로가 시작된 것은 교역의 시작. 그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역이 시작되면서 뭐랄까요? 외부 세계가 이제 확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은 그리스 상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해에서 와서 코로만델 해안을 통해서 아마 말레이 반도까지 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크리스 여기 지역을 황금의 섬 그리스어로 크리세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스 상인들이 인도와 굉장한 교역을 했습니다. AD 2세기까지. 그죠? 예, 로마 전성기 때 왔습니다. 이제 2세기 이후부터는 이슬람들이 이제 부흥을 해서 이 지역으로 올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한서 지리지를 보면 한서는 역사서죠. 예, 중국인들이 참 그 대단한 거는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아시죠? 옛날 예비고사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죠? 예비고사에 그죠? 동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전부 다 그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게 전부 오랑캐 이, 오랑캐 융, 오랑캐 만, 오랑캐 적 그죠? 그래서 자기들 중심, 중화의 그 중심을 두고 주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오랑캐로, 세비지로 규정을 했죠. 그런데 그 오랑캐의 역사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중국인들이 그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도 고조선의 역사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조선의 당군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위나라 때 쓴 위지 동의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위지 동의전에 보면 당군이 어떻게 태생했고 홍익 인간이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뭐 그 기록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뭐 한족들은 뭐예요? 흰 옷을 저긴 백이숭상의 민족.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 드라마 보시면 전부 다 조선시대 때 옷 보면요 흰색을 입었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백이 민족이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조선시대 때 그죠 있었던 무덤을 이제 이장을 해야 돼서 이장을 했더니 썩지 않고 출토가 됐는데 남자인데 남자 무덤인데 도포 색깔에 핑크색도 나왔어요. 파란색도 나오고 또 어떤 여자분 기부인의 무덤을 이장하는데 역시 또 썩지 않고 나왔는데 완전 컬러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백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컬러풀 민족이었어요. 컬러풀. 패션에 뭔가 일각이 있었던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의 명품도 제일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요새 뭐 구찌나 뭐 그죠 핸드백 샤넬 이런 거 없는 분 있어요? 아니면 짜가리도 갖고 계시죠? S품. 그렇잖아요? 예, 패션에 그거 하나 안 들고 다니면 큰일 나지 우리나라. 그죠? 그리고 막 그죠 머리도 막 뽑고 그죠? 그렇잖아요. 옷도 멋을 내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옷도 다양하게 입으시고 우리 민족이 원래 컬러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극에서 옷이 화려하게 된 거는 그런 복식 연구가 발굴에 의해서 재조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흰 옷은 입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실제로 나왔어요. 옷이. 그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이거 또 그런 것도 안 보시고 뭐 하는 거? 그 자꾸 이 미스터 트롯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미스터 트롯 한번 했으면 됐지. 영웅이 한번 했으면 됐지. 미스터 트롯 2 뭐 이래 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라는 지역은 인도나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낑겨 있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동남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옛날처럼 비행기가 있었으면 그만 휙 날아가면 될 건데. 그죠? 그래서 한스 지리지에도 이렇게 떠나서 베트남 일남을 일남이 베트남의 한 3군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그죠? 고조선 때 한 4군이 설치됐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한 4군. 거기가 평양이었죠. 맨 밑이.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일남이라는 이런 지역까지 여기가 마지막 군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옛날엔 배가 작았기 때문에 이 큰 바다로는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해안가로 붙어가지고 쫙쫙쫙쫙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중에 중개무역항으로 유명한 것이 지금 베트남 땅인 오게오라는 곳입니다. 오게오에서 뭐가 출토가 됐냐면 로마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의 금화가 다량 출토가 됐어요. 이걸로 봐서 그죠 해외 교역이 왕성했다. 근데 옛날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이것도 시간이 2달이 걸립니다. 2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왔다가 배를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로 보내서 이까지 보냅니다. 여기서 배를 놓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끄라지읍이라는데 지협 그죠? 예, 지협은 땅이 좁은 데를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한 30km밖에 안 됩니다. 30km면 배를 택배로 배를 보낼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제가 진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KBS랑. 여러분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았죠. 그죠? 미스터 트롯이 있고 미스터 트롯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여러분 다 트롯 보시죠. 그렇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볼 리가 없지. 그래서 놓친 거예요. 아이라서도 막 뻥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끄라지읍 여기를 통과해. 걸어서 배를 들고
근데 옛날에는 배가 작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오게오라는 이런, 예, 그죠? 그 다음에 아마라바티나 황지, 칸치푸람이죠, 지금 인도. 이 황지가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그죠? 예. 근데 동남아로 교역을 많이 온 것은요, 이런 교역품이, 그죠? 예, 대단한 게 있었어요. 우리 가야가 아마 그 이후로 철만 좀 있었다 뿐이지, 그 배우지가, 그죠? 지금 김해 배우지로 물산을 공급할 수 있는 뭔가가, 그죠? 많았다면 여기가 정말 항구 도시라서 번창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없잖아요. 그죠? 뭐 있습니까? 김해 뒤쪽으로 뭐 있어요? 예? 김해 저기 토박이로 계시는 분은 뭐 없잖아요. 그죠? 뭐 목재가 있습니까? 보석이 납니까? 황금이 출토된 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동남아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향신료로 정향, 육두구, 넘매그 이런 거는 우리가 맛을 못 봤어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 해외와의 교역이 중단됐죠. 정도전이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 호족들의 무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 제일 잘 살았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부자였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아, 개성은 물론 왕도긴 하죠. 그냥 부자는 아니죠. 거기가. 예? 아, 나주 좀, 예, 나주 비슷했는데, 예, 완산주죠. 맞죠? 나주. 지금은 나주지만 옛날에 완산주. 거기가 최고 부자였습니다. 왜냐? 외국에서 무역선이 오면 제일 빨리 닫아. 그래서 전주 이시가 이승계가 왕이 된 거는요, 거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왕이 되려면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승계가 뭐 장군이고 힘이 좋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왜 붙습니까? 부자는 먹고 뭐 식솔들이 밥도 사주고 야 오바나 네 술 한잔 하자 이래야 가지. 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간대 이러면 누가 붙습니까? 아무도 안 붙지. 안 그래요? 오늘 해 한 사람하고 가라 이런 그죠? 그래야 사람이 붙지. 그래서 전주 이시가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가 지방 호족들이 부자니까 뭐 합니까? 사병을 양성하잖아요. 그리고 교역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해적이 많아서 그죠? 병사들을 어느 정도 양성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벌게 했죠. 그래서 지금 전라도는 완전히 못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기양살이 보내는 곳으로.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짓밟혔으니까. 그죠? 그래 한이 많아서 뭐가 나왔습니까? 한 아이고 죽겠네 해서 판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판소리. 근데 그걸 판소리를 통해서 아마 한을 풀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 그죠? 이 동남아의 물산 중에 거북 등껍질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인들이 엄청나게 사갔어요. 이 도대체 이걸 거북 등껍질을 거북이도 아니고 거북이 등껍질을 왜 사갔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 예? 아, 그냥 생각하시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니 유럽인들이 한약을 씁니까? 장신구도 아닙니다. 예? 아유 이걸 갑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아 갑옷 거북이 등껍질 사실 단단하긴 한데요. 갑옷 이걸 어떻게 가공합니까? 이 단단한 거를 칼자루에 썼습니다. 칼집. 칼집이 아니고 칼자루. 칼을 만들고 나면 쇠가 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헝겊을 감았었대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전투 몇 번 하면 헝겊이 해지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별걸 다 끼워봤는데 안 되고 거북이 등껍질. 이걸 썼더니 경과.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읽어보셨으면 그 거북이 등껍질은 로마 시대 때 완전 대박 상품이었어요. 물론 이제 칼을 안 쓰게 되면서 이건 별별 없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침향이죠. 침향 아시죠? 베트남 가서 속아서 사셨죠?
예, 몇십만씩 주고 그죠? 예, 그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 사지 마세요 앞으로. 침향은 그게 침향이 아닙니다. 침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열대식물은 그죠? 속이 부드럽습니다. 우리처럼 단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벌레들이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죠. 그래서 벌레들이 이걸 파먹으니까 나무가 스스로 뭡니까? 벌레를 잡기 위해서 뭘 내죠? 수지를 내죠. 수액을 내서 그죠? 예, 그 부분에 벌레를 꼼짝 못하게 잡는 겁니다. 그때 생긴 것이 이게 굳으면 뭐가 된다? 침향. 천만의 말씀. 자, 침향의 침자가 뭡니까? 묻을 침자입니까? 삼수변에 그죠? 예, 제가 설 수가 없네요. 그죠? 이래. 침. 그죠? 예, 침. 이렇게. 그죠? 예, 침. 그죠? 삼수변에 이 심비인데 이걸 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침향은 이걸 파내 가지고요. 어디다 묻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하고 담수물이 강물하고 만나는 곳에 모래사장에다가 깊이 파서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래 묻으면 묻을수록 어떻게 된다? 고급품. 이거는 사실 향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갈아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갈아서 침향을.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향을 즐기는. 그래서 중국 황제들의 침대에는 100년 된 침향을 썼습니다. 정말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이 메콩 델타에 있는 이 참족들이 이걸 그죠? 조공 무역 때 들고 가면 황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죠? 선물을 많이 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호가 그죠? 직선으로 바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배를 택배 배달하면 놓고 다시 타고 직진으로 딱 들어오면 5개호라는 지역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 5개호의 배후지는 메콩 델타 지역이라서 여기 대륙부에서 나는 각종 물산들을 여기에 집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가 마켓이에요. 시장. 그죠? 그래서 뭐 베트남 북부까지 안 가도 여기에 모아 놓으면 그죠? 장사 상인들이 와서 여기서 물건 사 가지고 다시 곱게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교역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긴 항시 국가.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포트폴리티라고 합니다. 항시 국가.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권력이 생기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그 항구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귀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돈 좀 벌거나 그죠. 이런 자본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배 권력이 생기고 드디어 정치 권력이 남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구를 통제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죠? 요즘 같으면 뭐 깡패 그룹일 수도 있고요. 그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마 후난 그죠? 예, 지금 캄보디아 쪽에 5개월을 컨트롤한 것은 베트남이 아니고요. 후난이고, 아직 베트남은 이 하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탕롱이라고 불렀습니다. 탕롱. 성용입니다. 그죠? 오를성 용용자. 그죠? 그 중국 베트남의 거의 모든 단어는 그죠? 예, 한자에서 온 겁니다. 그죠? 우리말로도 한자에 온 게 많듯이 하노이도 뭡니까? 물 하자에 강하자. 그죠? 항화할 때 하자에 안내자입니다. 하노이. 그죠? 강의 안쪽에 있는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도 다 한자어로 돼 있는데 야들이 한자를 안 배우니까 그냥 자기 그죠? 알파벳으로 쓰다가 그죠? 예, 프랑스 선교사가 오드리 꾸르라는 선교사가 지금의 베트남의 말을 프랑스를 가지고 그죠? 예, 성조 표시를 해가면서 만드는 문자가 지금 베트남의 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후난 그다음에 참파는 여기죠. 지금 여러분 많이 가시는 그죠? 예, 다낭 바로 밑이 여기가 전부 다 이 참파족에 그죠 있죠. 요 17세기가 되면 베트남인들이 북부에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하하면서 지금 참파족을 다 몰아내고 지금 베트남 땅이 됐죠. 그다음에 말레이 반도는 아시겠지만 여기가 배가 제일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한 무역항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을 건너온 아제라든지 파사이, 말라카 뭐 이런 지역들 중에 이제 잠비, 팔렘방 이런 해협의 도시들이 항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물산들이 다 지파가 돼서 외국인에게 제공했고요. 여기 향료제도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향이나 넘메그는 여기 그저 스파이스 아일랜드에서 나는 말루쿠가 있는 이 지역이 스파이스 아일랜드처럼 향로제도였죠. 여기서 집산을 해서 마카사르로 오거나 아니면 수라바야, 바타비아 쪽으로 온 거죠. 바타비아가 지금 현재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여기 항구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바타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로마인들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암스테르담을 바타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의 도시다. 여러분 네덜란드 가보시면 여행해 보신도 알겠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죠 풍차도 있고 뭐 튤립꽃 그죠 꽃 기는 거 보면 도시가 진짜 멋져요. 그죠? 해수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인 눈에도 뭐 지금과 같은 건물은 없었겠지만 그죠? 꽃들이 많이 습지니까 꽃을 재배를 많이 했을 테니 아마 그래서 천국의 도시 바타비아라고 불튼 것 같은데 네덜란드인들이 자기들이 이 식민지를 하면서 바타비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비, 팔렘방, 리아우 이쪽 지역도 항시 국가가 생겼죠. 이걸 우리가 스리비자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보면 실리불서, 그죠? 사리불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아마 스리비자야를 중국 음식으로 음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중국 성녀 중에 이칭 의정 스님이 여기에 1년 정도 있다가 갔다. 그죠?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 여기 왔더니 성녀가 1000명이나 있더래요. 그죠? 1000명이나 훈련받고 거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학이 생겨서 불교의 완전 대집단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잠비 빨람방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이야라는 도시입니다. 그죠? 여기에 끄라지협을 통과해서 가는 여기가 실리불스, 스리비자야가 힘을 미쳤던 곳인데 지금 학자들이 잘못해서 잠비 빨렘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습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타잔 아시죠? 타잔. 그죠? 예, 그 다 기억나실 건데 타잔이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죠? 예, 수마트라 섬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놓쳤는데 여기 보시면 지형도를 보면 섬은 하이가 돼 있고 로우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고지대, 저지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고지대는 뭐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높죠. 근데 저지대는 땅이 넓긴 하지만 습지입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타잔 보셨으면요. 타잔을 직접 여기 수마트라 섬 습지에서 찍은 거예요. 아시죠? 나무 넝쿨 잡고 막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도서부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에 삽니다. 여러분 발리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덴파사르가 어디 있어요? 산 밑에 있죠. 그렇죠? 우붓이라는 데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는 해안가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필리핀도 다 산지에 살았어요. 근데 마닐라가 스페인이 식민지 지배하면서 여기 항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마닐라가 수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지 평원 그죠? 델타 공간이 있는 산지 대륙부하고는 산지하고 그만 정도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동남아 교역선 중에 하나인데 옛날 교역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10세기에 교역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 없어졌어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배를 그죠? 콘크리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교역선은 다 형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족자카르타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아마 여기 계실 분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화산 폭발이 났던 머라피 화산 폭발이 났던 옆에 세계에서 최고 큰 불교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에 가면 대승불교의 유적지입니다. 여기에 벽면에 이게 있어요. 그죠? 그 당시의 교역선. 이 보로부두르가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건설된 사원이거든요. 다행히
벽면 부조에 그 당시에 자기들이 그죠? 예, 타고 다니던 교역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면을 보면 이 지금 배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죠? 그래 잘 보세요. 선원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그죠? 꼭 파산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막 아비규환입니다. 그죠? 즐거운 표정. 그리고 얘는 배 꽁무니에 앉아있는 얘는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배도 그죠? 배 조각이 다 떨어져 나오고 근데 이게 말레이슨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현옹스 그죠? 트리거죠. 영어로는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을 지지하는 여러분 그 세발 자전거 그죠? 왜 애들이 세발 자전거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타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뒷바퀴에다가 트리거를 달죠. 그겁니다. 이것도 이제 요걸 달고 있는 것이 말레이족들의 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역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레이어라는 말도 그 당시에 선원의 종족이 멀라유족이었습니다. 멀라유. 몰라유가 아니고 그죠? 우리 충동도에서 가셨나? 하여튼 멀라유족인데 이 멀라유가 말레이로 변했다. 왜냐하면 이 멀라유 사람들은 이 말이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서 교역을 할 때 말을 좀 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제도 없습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것도 없고요. 오랑이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오랑, 두 사람 오랑, 세 사람 오랑. 그런 언어예요. 그러면 백오랑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백은 100사람까지 오랑 하시니까 셀 수가 없으니 오랑 다음에다가 백을 붙입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랑무땅 아시죠? 동물원에 있던 오랑무탕. 무탕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산 사람. 원숭이가 고릴라가 사람같이 생겼다 해서 산에 사는 사람 해서 오랑무탕. 그죠? 여러분 마타하리 아세요? 마타하리. 그죠? 마타하리 모르세요? 네, 마타하리 아시면 한량이었습니다. 술 꽤나 드셨던 분입니다. 그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중 스파이였잖아요. 아버지가 네덜란드인이고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사람. 그렇게 예뻤대요. 마타리 인도네시아입니다. 아마 하늘에 떠 있는 별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게 뭐 독일과 영국 장교를 호려가지고 그죠? 정보를 빼가 일로 팔아먹고 절로 팔아먹고 하다가 들켜서 영국에게 들켜서 사형을 당했죠. 마타리 그렇죠. 그래서 멀라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간단한 말 이게 전 지역을 다니면서 퍼뜨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여러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이 교역을 통해서 쉽게 알아듣는 이 말레이어를 국어로 채택한 겁니다. 그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뭐 언어는 수백 종류가 있지만 독립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멀라유어를 국어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인도네시아 전역에 어떻게 교역이 이루어지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려졌던 부조나 벽화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앙코르에 가면 앙코르 부조에도 바이온 사원 같은 데 보면 외벽에 남쪽 벽에 보면 그 당시에 그저 있었던 생활상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앙코르 다 가보셨을 텐데 그때는 그냥 막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게 12세기 그죠? 바이온 사원은 12세기니까 12세기 크메르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진 찍어 놓듯이 그죠? 샌드스톤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앙코르는 이 사암이라는 샌드스톤 그죠? 모래가 땅속에서 이렇게 열을 받아서 굳어진 돌을 우리가 사암이라고 합니다. 샌드스톤이죠.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돌인데 그 돌이 조각하기는 최고의 돌입니다. 단단하기도 하지만 잘 그죠? 새겨집니다. 잘 깨지지가 않죠. 그래서 샌드스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위대한 돌 사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런 돌이 없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라서 돌을 깎아가 뭔가 하기에는 이상한 돌이죠. 그죠? 정을 딱 갖다고 딱 떼면
딱 깨져버리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목재 건축물이 많죠. 그래서 우리 사찰은 대부분 다 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죠? 소나무, 홍송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좀 자르기에는 너무 멀고 이런 데는 벽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벽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벽돌은 어느 문명 때가 만든 걸까요? 벽돌이라는 거. 예? 어디요? 마헨조라? 모헨조다르. 아시기는 또 아시네. 그죠? 인더스 문명의 한 지역이 하라파 모헨조다르. 예, 거기도 벽돌이 있죠. 그죠? 예, 거기서 오리지널은 아니고 오리지널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사막지대에서.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인류의 4대 문명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하나 꼽아라 이러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상상을 초월하도록 문명세가 엄청 발달해서 결국 모헨조다르 문명이 유럽에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우로파를 제우스가 항소로 변해서 물어가 가지고 크레타 섬에 가서 그죠? 살고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로 올라가죠. 이게 그죠? 에우로파가 영어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에우로파에서 출현했죠. 근데 그런 그 에우로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그죠? 레바논 그쪽 지역인데 옛날 이름은 페니키아였습니다. 페니키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로 끝자락에 있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으로 전달해서 야만인, 미개인 유럽인들을 문명화시켰습니다. 그죠? 유럽인들은 17세기까지 가래를 뱉었습니다. 식탁에서. 식탁에서 밥 먹다 가래를 뱉는 침통까지 있었습니다. 요즘도 유럽인들은 식사할 때 코 풀죠. 그렇잖아요. 예, 코 풀어도 그걸 더럽다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유럽인들이 관습이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밥 먹는데 코를 풀었다가는 바로 작살 났을 겁니다. 그죠? 그죠? 호적 팔아 했을지도 몰라요. 더럽고 이 자식이 어디서 코를 푸냐. 그죠? 그냥 콧물이 그래 깨끗한 것 같으면 봐줄만 해요. 그죠? 근데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유럽인들은 확실히 야만에 속합니다. 그죠? 우리 아시아가 정말 그 양반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남아로 다시 돌아오면 13세기쯤 되면 또 다른 기록을 봐서 동남아 교역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는 아직까지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동남아인들이 부지런히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어딜 가면 반드시 글을 남깁니다. 뭘 하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 역사를 많이 알게 됐죠. 그게 중국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 기록 문화만큼은 우리가 뭘 해도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싫어하더라도 그죠?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기록물은 우리가 정말로 높이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세기의 초에 1225년에 제반지 치판지라는 글을 송나라 때 조여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양반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무역서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수출입 그죠? 물건서. 이게 뭐냐면 13세기에 중국하고 교역했던 지역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주고받았던 물산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그죠? 13세기 초에.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 쓰여져 있지만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서양 놈도 이게 중요한 책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번역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은 사라진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참파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도에다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죠? 텍스트가 아무리 있어도 그죠? 읽으면 금방금방 눈에 안 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이 시각화하는 그 방법, 연구 방법론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에다 옮겨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옮겨봤는데 지금 파란색, 네모 파란색이 현대 지금 주요 도시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후에 갔다 오셨죠? 예, 지금 김해 분들은 아마 다 가장 부산 분보다 먼저 갔다 오셨을 거예요. 여기 부자라서요. 후에
다낭, 그죠? 다낭 갔다 오셨죠? 예, 다낭 요새 뭐 베스트 플레이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안 가면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예. 한국에서 아줌마가 되려면 여기를 갔다 와야 돼요. 다낭. 그죠? 그 밑에 호이안도 그죠? 쩌케다시로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쩌케다시가 이 다낭을 가면 좋은 게 위에 후에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왕도를 갔다 또 구경할 수 있고 밑에 호이안, 호이안이 중개무역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화인들이 살고 있고 서양인들도 살았던 가옥 형태 나오고 또 일본인도 엄청 살았습니다. 거기 일본인도 교육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호이안에 보면 일본교 기억나십니까? 일본교 기억 안 나세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그냥 뭐 따라다니기 바빴죠. 날씨도 덥고 그죠? 그죠? 오늘 왜 햇살이 막 덥노? 일본교 마발이고 빨리빨리 가서 뭐 점심이나 먹고 뭐 하는데 여기 오래 있는 다리에 쉴 때 볼 것도 없구만. 그죠? 일본교 놓친 거예요. 일본교 왼쪽에 그 위쪽에 일본인 상인들이 떼거리로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게 일본인들이 해외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부자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서양과 교역하면서 생긴 부를 그죠? 축적을 해서 한국을 침범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을 아주 얕잡아 봤잖아요. 그죠? 조총을 20만 정을 제작했다니까. 그 포르투갈하고 상사를 안 했으면 조총을 알 택이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자총.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23대 가지고 격파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전을 잘 짠 것도 있지만 학익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살은 그거고 또 다른 요인이고 학익진은 그와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학익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까 천자총 같은 대포의 사거리가 300m를 날아갔습니다. 일본 애들은 몇 미터? 1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우리 판옥선에 갖다 붙여가지고 육박전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사거리가 높은 대포 기술을 갖고 있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 200m만 떨어져도 백발백중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학익진이 먹히는 거예요. 학익진이. 그래서 먹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근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이 좋았다. 그죠? 우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죠?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그죠? 예, 해외 교류만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죠?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GDP의 80%가 해외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20%만 우리끼리 그냥 장사하는 거고요. 80%가 외국에서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케이? 네, 김해에서만 놀시려고 하지 말고 해외로 많이 가서 보셔야 돼요. 많이 가서 보고 외국 가서 돈 좀 막 뿌리도 됩니다. 뿌리면요. 뿌린 만큼 어떻게 된다? 거두죠. 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쭉 찍어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 당시 별표가 제반지에 언급된 참파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위로 해서 쭉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제 야짱 가시면 호알라이죠. 야짱에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참족들의 유적입니다. 참족은 인도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오케이? 인도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했죠. 그래서 야짱에 가면 이런 뽀나가 사원 보셨어요? 뽀나가 사원. 야짱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그죠? 야짱 꽃타라입니다. 그 당시에 꽃타라는 지역에 가면 이 뽀나가 사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오셔야 돼요.
못 봤죠. 그죠? 안타깝네요. 그까지 갔는데. 물론 여행사에서 안 데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야짱 가시면 나는 뽀나가 사원 가고 싶다. 거기 데려다 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모님 뽀나가 사원 어떻게 하셔? 내가 보통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께, 그죠? 뽀나가 사원 가자.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 멀지 않습니다. 이게 참족의 유적지죠. 그 당시에 인도 문화를 받아들여서 왕성한 왕국을 건설했죠. 하지만 떼구리로 밀려오는 비엣족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의 그저 깜뽕짬의 짬의 자기 짬족의 짬인데 깜뽕짬이라는 도시에 좀 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마치 중동의 쿠르드족처럼. 그죠? 쿠르드족은 인구로 따지면 한 2억이 넘는 사람들인데 다 유목민인데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국가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의 그죠? 교육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실제 동남아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남아가 교육에 최대한 발전을 하게 된 시기는 14세기 말, 15세기 초에서 16세기 말에 일하는 어떤 사람은 17세기 초까지도 얘기하지만 이때가 대항해 시대입니다. 그렇죠? Great Navigation Era라고 하는데 유럽인들은 이 시대를 Great Discovery Era라고 합니다. 대발견의 시대. 그죠? 유럽인들은 아시아 사람들 가서 자기들이 찾았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원숭이의 동물원의 원숭이입니까?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유럽인들이 와서 우리를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시아인의 주체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방문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견 시대에 일하면 안 되지. 조금 상하죠. 그래서 아시아 학자들이 대항해 시대다. 이때는 배를 타고 여기저기 가던 시대.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1.0입니다. 그죠? 지금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글로벌화가 뭡니까? 세계화? 세계화, 글로벌화, 뭐가 다르죠? 그게 뭐죠?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세계뿐입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꾸 추궁을 하니까 세계화가 뭡니까? 세계로 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도 머릿속에 맴돌긴 하지만 그죠? 글로벌화, 세계화가 뭔지요? 뭡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를 하는데 예? 예? 경제교류 무역은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옛날에 다 했죠. 장보고도 했어요. 장보고 왔잖아요. 삼국시대 때. 그죠? 교육은 옛날부터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이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화를 맨날 글로벌 시대에 뭐 접어들어가 어쩌고저쩌고 시청에 가면 우리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서 시장님이 그럼 글로벌 시대가 뭐죠? 이러면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이런 시장님 그죠? 골치 아프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기 김해 시장님은 아니고요. 다른데. 박 교수님 그게 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하면서 글로벌화가 뭐지?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용어는 내가 쓰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글로벌화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의미도 모르면서 어떻게 씁니까? 그죠?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걸 중단해버렸어요. 책이 다 있는데 안 읽으니 새로운 지식이 올 리가 없죠. 그렇죠? 책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지. 치매한다고 뭐 약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책 읽으세요. 그죠? 인도에도 무병장수하려면 지식을 그죠? 예, 생명 끝날 때까지 품어야 된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면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치매될 확률이 1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죠? 오늘 굉장한 지식 없죠? 샴푸도 알았잖아요. 그죠? 샴푸가 무슨 말이라 했어요? 인도 말이라 했죠. 목욕해 이 말입니다. 목욕해. 짬뽕
목욕해. 그럼 인도 애들이 어디에입니까? 목욕하면 머리에다 비누 풉니다. 머리를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물을 끼얹어서 흘러내리는 물로 대충 그만 여기저기 씻고, 그죠? 그래서 물 끼얹고 끝입니다. 요게 샴푸가 됐어요. 짬뽀가.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참포라고 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물 이름을 창포라고 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가가 이바구 하면 와 사람들 깔깔깔 웃고, 그죠? 예, 그럴 소재죠. 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이때 동남아가 거의 전 세계와 교류를 합니다. 그래 중국이 오랜 기간 이 또 그죠 해금령을 내렸다가 해상 교역이 안 되니까 다시 정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여기 정화입니다. 정화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7차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4차 했는데 5차부터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교역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소말리아까지. 그래서 얘가 뭘 갖고 왔냐면, 그래서 고역의 결과로 새로운 항시 도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말라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해협 식민지로 말라카, 피낭, 시금, 싱가포르 이제 이런 지역에 진출했고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그죠? 원래 인도차이나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을 인도치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차이나는 동남아 전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3국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의 용어의 사용에 조심하세요. 그 대신 태국은 독립을 유지했죠. 그리고 필리핀은 스페인에 의해서 지배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페인에 오면서 부르봉 왕조에 의해서, 그죠, 기독교화됐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항시 국가 중에서 항시 도시, 항구 도시 중에서 가장 눈독을 많이 들었던 그죠, 지역이 이 말라카입니다. 말라카 위치는 여기죠. 그죠? 말레이 반도에 딱, 그죠, 말라카 해협을, 그죠, 이렇게 지나가려면 여기가 이렇게, 그죠, 좁고 깁니다. 이제 이때 해적들이 엄청나게 설쳤습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중간에 말라카 해협에 들어오자 중간에 말라카라는 이 지역에 중개 무역항을 설치하고 여기서 각지에서 날라들어온 물산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싣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요 말라카가 특히 유럽인들이 선호했죠. 지금 가보면 말라카에 차이나타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장사가 되는 곳에는 중국인, 인도인들이 거의 다 살고 있어요. 미국에도 보면 교통이 편한 자리에는 가면 틀림없이 누가 삽니까? 흑인들이 삽니다. 보스턴, 뉴욕, 그죠? 하여튼 대도시 중에서 전철이 다니고 교통이 편한 데는 흑인들, 히스파닉 애들이 분명히 삽니다. 걔네들은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통이 편한 곳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은 아메리칸 인디안처럼 전부 숲속에 들어가서 살죠. 그죠? 차를 타고 왔다가 가고, 그죠? 특히 보스턴 지역이 좀 심하죠. 그래서 보스턴은 미국이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보스턴이라는 큰 도시가 밤 되면 사람이 한 명도 안 삽니다. 그죠? 거기에는 전부 흑인들이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저기 캠브리지라는, 그죠? 예, 그 MIT 그 저기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 뒤쪽 숲속에, 그죠? 아프리카 인디안처럼 집 지어 가지고 살고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된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그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되는 데는 무조건 중국인, 인도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자, 말라카에는 처음에 이제 유럽인들이 이런, 그죠, 이걸 갤리언이라고 합니다. 갤리언선을 타고 와서, 그죠, 이게 원래는 쥐중의 연안에서 다니던 아주 조그만 배였는데 이게 이제 큰 바다로 나오다 보니까 배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리고 적당히 대포도 달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해적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물산을 빼앗으려는 해적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선들이 뭐 보통 5척, 6척, 10척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라카 가보면 여기 포르투갈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당을 제일 먼저 짓죠. 그래서 교회터도 보이고요. 여기는 정어가 교육선의 내부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보면 이 노란색 안에 있는 동물이 뭡니까? 기린이죠. 기린.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중국으로. 이 기린이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태평성대, 그죠? 태평성대에 희귀한 동물이 나타나니 그걸 기린이라고 불러라. 뭐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기린이라고 불렀던. 그죠? 그 당시에 잘 살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말라카도 그 당시에 중개무역항으로 볼 곳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낭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인과 인도인들이 동남아로 엄청나게 19세기, 20세기 이주해 왔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피낭에서 사진을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냥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건 아닌데 여기에 누가 그죠? 미국 영국 학자가 복합사회, 그죠? 플루럴 소사이티라고 얘기했는데 공존하지만 섞이지 않는 사회. 물과 기름처럼. 그죠? 서로 사긴 사는데 절대 섞이지 않는 그런 사회를 복합사회라고 불렀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말레이인이죠. 그렇죠? 무슬림처럼 이 양반 반바지 입고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가는 분. 이 양반은 화인입니다. 그죠? 중국 계통.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인도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은 포르투갈 후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피낭에서 살고 있는 네 민족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풍경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뭐 거의 다 한국인 사람, 그죠? 한국인 1세기인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다. 여러 민족들이 공존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도시 계획도인데 이것도 영국인이 잭슨 중이가 1822년에 싱가포르 도시를 건설하면서요. 좀 차별이죠. 지금 보트키가 있는 이 강의 이 안쪽에 왼쪽에는 골치 아픈 중국인 인도인들 거주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폭동이 일어나도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그저 폭동을 진압할 수 있도록 여기다 했고요. 여기가 관공서 자리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유럽인들, 그다음에 왼쪽에는 유럽인들에게 말 잘 듣는 아랍인들, 술단, 그저 말레이족들, 그다음에 여기 항해하는 부기스족들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벌써부터 민족들마다 거주지를 정했다, 별도로 정했다. 동남아의 복합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죠? 교역의 결과로 인해서 동남아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발견할 수 없죠.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일본의 지금 수도가 어디입니까? 중국은 북경, 그죠? 베이징, 그죠? 한국은 부산입니까? 부산이 수도가 될 뻔 했죠, 그죠? 임시 수도는 됐는데 결국 다시 서울로 갔죠. 서울. 그다음에 일본은요, 도쿄, 그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베이징은 언제부터 수도였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되면서 했습니까? 근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은 북송 때 이미 북송 때 북방민족이 들어와서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억수로 커졌습니다. 근데 정식 수도는 명나라 때 됐죠. 명청, 그죠? 하고 지금 현대 중국의 수도가 됐어요. 그죠? 동북아시아는 지금의 수도가 고대 전통 도시가 그대로 수도가 됐죠. 오케이? 우리 서울도 조선시대의 왕도잖아요. 그죠?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또 그렇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죠? 마지막 막부, 그죠? 그죠? 도쿄로 옮기면서 천황이 글로 옮기면서 수도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동남아는 다 이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통적인 도시가 없어지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한 데는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자, 미얀마 한번 볼까요? 미얀마도 북쪽에 버강, 만달레이 이쪽 지역이 마지막 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식민지 지배하면서
건대로 들어오면서 양곤이라는 도시가 수도가 돼. 물론 지금 네피도로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그죠? 그는 군부가 이상한 결정을 한 거고 전통적인 양곤이 미얀마의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태국도 보세요. 수쿠타이, 아유타야, 그죠?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런 전통적인 도시가 마지막에 방콕. 방콕이 어떤 도시입니까? 습지입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지금도요. 수면보다 72c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은 비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데서 왔을까요? 그리고 라오스도요. 루앙프라방에서 지금의 비안짠으로 내려왔어요. 어쨌든 강가로 왔죠. 여기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라오스는. 캄보디아도 앙코르에서 지금 프놈펜, 그죠? 강가 최대한, 그죠? 예, 강이 만나는 바삭강하고 만나는 곳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 베트남은 하노이 수도가 그대로지만 지금의 중심이 후에에서 그죠? 내려왔다가 다시 호지민으로, 여기 옛날에 사이공이었죠. 이게 남베트남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역시 항구로 옮겼습니다. 필리핀도 잘 보면 산지에 있다가 스페인이 와서 마닐라 항구 도시로 옮겼습니다. 중심지. 그리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도서부에서도요. 원래 중심이 자바섬, 이게 자바섬이죠. 자바가 인도네시아의 핵심 섬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그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2억 2천 명 되는데 여기 한 8천 명이 삽니다. 제일 큰 도시고 자바어가 사실은 국어가 돼야 되죠. 인구 2억 2천 중에 8천만 명이 쓰는 언어가 국어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언어를 썼다? 말레이어를 썼다. 아까 말씀드린 멀라유라는 교역의 언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국어를 정하자.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가 족자카르타입니다. 지금 화산 폭발하는 그죠? 보로부두르 사원이. 여기가 원래 전통적인 중심지예요. 그런데 근대가 오면서 수라바야, 그죠? 바타비아, 자카르타, 그죠? 뚜바 뭐 이런 쪽으로 다 움직였죠. 그리고 일부는 발리섬으로 옮겨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동남아 고유의 저는 이걸 유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동남아가 수도도 좀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지만 그 하는 패턴 자체가 유사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동남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남아의 통일성이라면 이런 패턴이 비슷하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 패턴을 따르면 여기는 동남아가 되는 거고, 그죠? 동남아가 아닌 지역에서는 중심 이동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동남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교역의 결과입니다. 트레이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동남아의 근대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해마다 DHL이 DHL이 어떤 회사입니까? 물류 로지스틱스 아닙니까? 그죠? 물류 이동을 책임지는 그런 걸로 비즈니스하는 회사죠. DHL이요. 우리 같으면 우체국 택배 같은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전 세계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그래서 해마다 글로벌 커넥티니스 인덱스라는 책을 만듭니다. 이 세계가 지금 지구가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2014년대는 이런 커넥트 그래피라 해서 연계 기술도를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전 세계가 막 물류 이동을 그죠? 예, 한눈에 그래프로 딱 보여주니까 굉장히 괜찮죠. 그죠? 수치로 그냥 하는 것보다. 그죠? 숫자로 하면 뭐 좋긴 하겠지만 정확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물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체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계 기술조죠. 커넥트 그래피라고 합니다. 이거죠? 이게 뉴욕대 교수가 이걸 만들어서 아주 대박 났죠. 그죠? 2010년도에.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려봤더니 그죠? 우리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쪽이랑 그죠? 미국 그죠? 유럽이랑 그죠? 굉장히 연결이 활발하고 그죠? 이쪽에서 글로벌화된 것을 딱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에서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딱 보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는 어디에 편중적입니까? 완전히 유럽 쪽하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가 유럽 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하고 연계가 안 되면 국가가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가 안 됐습니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같은 면에 바로 친구처럼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에 의해서? 인터넷. 인터넷에 의해서 저 멀리 있는 미국 친구도 지금 바로 옆에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 미국은 서서히 이제 새벽이 되죠. 아침에 깨려고 합니다만 급하면 카톡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제 딸이 뉴욕에 사는데 둘째 딸이 야는 그죠? 마치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 매일 주고받으니까. 그죠? 거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글로벌화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옆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차의 플랫폼처럼 플랫폼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내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글로벌화라고. 그래, 글로벌화가 잘 돼 있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연계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러시아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시아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죠. 그래서 러시아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유럽하고 연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하고도 그죠? 연계성을 가져야 러시아는 제대로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러시아의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더 연계성을 가져라. 그래서 유럽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러시아가 아시아의 국가가 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인데 호주는요. 호주는 오세아니아 주라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 예선도 누구하고 합니까? 우리 아시아하고 하죠. AFC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주는 자기 스스로가 아시아 국가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호주는 잘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호주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완전 우리 동아시아하고 의존하고 있죠. 호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1도 없습니다. 그죠? 전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이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호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 아시아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동남아의 파워도 굉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크긴 하겠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전략적 차원에서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많죠. 안보적 차원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무역에 타격을 주죠. 저번에 우리 사드 배치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잃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큰 시장이니까 포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크게 투자하기에는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교역의 수단을 발견해야 되죠. 그게 저는 아세안이다. 우리나라가 아세안을 잘 붙들어야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세안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변 국가들하고 친화적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아세안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